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좀 제목이 거창하죠? 업계를 구할, 나오기만 하면 잘 팔릴 카메라 아이디어 뭐 이런 건데요. 그냥 제 망상일 뿐이고요. 요즘에 카메라 업계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제가 느끼는 것이 얼마 전에 올린 영상도 후지 카메라 안 망한다 뭐 이런 영상이었잖아요.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영상. 근데 하필 공교롭게 그 영상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국 후지에서 특정 사이트에, 그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포인트를 이제 적립하는 걸 멈추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포인트는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 뭐 이런 공지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 공지만 가지고도 한국에서 철수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걱정도 하시고. 근데 따지고 보면 대한항공도 작년에 마일리지 적립 좀 더 어렵게 하고 쓰는 것도 어렵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공정위에서 뭐 시정명령 받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열받아 있고 좋은 뉴스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항공이 망할 것이다, 사업을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했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조그만한 뉴스에도, 조그만한 뉴스라고 큰 뉴스인가요? 아무튼 어떤 악재가 있을 때 굉장히 더 민감하고 좀 더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평소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업계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사실 지나친 걱정이 아닌 게, 진짜 업계가 안 좋아지고 있고요.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아이폰이죠, 아이폰.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리막길이었어요. 2012년에 정점을 찍고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가 폰카보다 화질이 구리다거나 사진이 덜 예쁘게 나온다거나 동영상이 덜 예쁘게 나온다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폰카를 계속 못 이기고 시장을 계속 폰카한테 뺏기고 있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카메라가 폰카보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은, 카메라가 적어도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적어도 사진 찍고 동영상 찍는 거는 더 편해야 돼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카메라가 폰카보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은 사진 찍고 나서 그거를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보정해서 SNS,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올리는 과정이 너무너무 귀찮아요.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폰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플이 있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소니에서 신형 카메라가 하나 출시를 했는데요, JV1이라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기능들이 있지만, 이 카메라에 놀라운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보정을 해주는 기능이 탑재가 되었어요. 피부 보정이야 원래 되던 기능이지만은, 그 피부 보정이 동영상을 촬영할 때도 피부 보정이 되는 게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카메라에서 동영상 촬영하는데 피부 보정을 넣어준 거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카메라에 들어와서 그런 어떤 편의사항을 고화질로 구현할 수 있는 건 좋죠.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피부 보정하는 동영상은 사실 화질이 별로 좋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카메라에서 JV1이 이제 1인치 센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인데, 그 정도만 돼도 폰카보다 화질이 훨씬? 그것도 아닌가 이제는. 아무튼 간에 조금 좋은데, 그 상태에서 피부 보정이 되니까 상당히 이제 좀 훌륭하다 막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훌륭하긴 한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카메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이지만 폰카 유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왜냐면은 카메라 유저들이 지금까지 그런 게 계속 안 됐으니까 새로 되는 걸 보고, 야 드디어 카메라에도 이런 게 되는구나, 좋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폰카만 사용하는 카메라에 관심이 없는 유저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그게 안 됐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폰카에서는 지금 스노우 같은 어플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여러 가지 뭐 합성을 즐길 수도 있고, 턱을 깎고 눈을 키우는 어떤 얼굴 보정, 뽀샵도 가능합니다. 지금 뭐냐면은, 그런 기능들을 카메라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영상을 알파7 마크 3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카메라가 한 200만원 되거든요. 어떠한 폰카보다도 비싼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에서는 스노우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피부 보정 기능도 없죠. 제가 이렇게 못난 얼굴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때 눈도 커지고 턱도 깎고 피부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정도도 컨트롤할 수 있고요. 이게 컴팩트 카메라가 아니라 앞으로 출시되는 모든 카메라에 탑재가 되어야 할 어떤 그런 사양이라고 봅니다. 카메라의 프로세스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을 못하면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안 하면은 카메라는 죽을 거예요. 그게 되면 아마 제2의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스노우라든지 이런 보정 어플로 촬영을 하면서
불만이 있긴 있어요. 화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정 어플로 사진을 촬영하면서도 한 가지 불만은 화질이 좋지 않다는 불만은 늘 가지고 있는데, 카메라가 그 점을 채워준다면은 보정 어플처럼 간단하게 얼굴을 예쁘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뭐 여러 가지 합성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화질이 좋아진다면은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카메라에 안드로이드 OS를 탑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어요. 반응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 계속 켜있는 기기이지만 카메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전원을 껐다가 켰다가 해야 되는데,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면은 전원을 껐다가 키면은 부팅 시간이 있죠. 부팅 시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이제 OS를 2개로 놓고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원을 키는 순간에는 카메라처럼 작동하다가 안드로이드 OS를 활용하고 싶으면 그때는 별도 버튼을 눌러서 그 모드로 돌입을 하는 방식을 이용하면은, 아니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천천히 켜주고 있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로 카메라를 켜가지고 빠르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백그라운드에서 안드로이드 OS를 켜가지고 부팅이 끝나 있는 거죠. 물론 시작하자마자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겠지만은, 키자마자 사진을 못 찍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점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연산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카메라를 팔리게 만들어야 돼요. 화소 같은 것도 쓸데없이 올리지 말고 그런 이제 부가적인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남겨둬서, 특히나 동영상 촬영할 때, 사진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플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어플도 당연히 있고, 당연히 기본 어플도 있어야죠. 소니 카메라를 사면은 소니에서 제공하는 얼굴 보정, 피부 보정 어플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거 말고 서드파티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만든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그거만 되면은 2012년도에 인생샷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샀던 사람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했던 건데, 마지막으로 해드리자면요, 카메라에 유심히 꼽히던가 적어도 와이파이는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SNS, 특히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데 직접적으로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후면 액정이 좀 크잖아요. 그 큰 액정을 활용해서 간단한 보정도 할 수 있고, 터치를 이용해서 위키파이도 가능하고요. 핸드폰으로는 다 되는 기능들이에요. 핸드폰에서도 라이트룸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어플들, 보정 어플들 같은 거 사용하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위키파이, 뽀샵이라고 하죠. 턱 갖고 눈 키우고 이렇게 뒤에 휘어진 거 조정하고 이런 거 다 가능하거든요. 자동 기능도 있지만은 내가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능들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지에 가서, 내가 유럽 여행 갔어. 지금 카메라는 어떠냐면은, 내가 유럽에 여행을 가잖아요. 한 2주 가면은 특별히 노트북을 들고 가지 않는다면은 여행하는 내내 사진을 촬영해서 그거를 보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많은 아빠 사진사들이 카메라를 안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와이프랑 같이 여행을 갔는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얼굴이 너무 사실적으로 나오고,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은 얼굴이 예쁘게 나오니까 일단 와이프가, 아니면 혹은 여자친구가, 혹은 같이 갔던 일행이 그 사진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만 SNS에 먼저 올려요. 여행지에서 올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언제 봐도 여행 다 끝나고 나서 한 1, 2주 있다가 사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 활용을 한다 안 한다? 활용을 안 합니다. 이미 SNS에 여행 갔다 온 거 다 업로드를 했는데 다시 재탕하면은 사람들이 도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약간 다 거부감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진 덕후들이야 갔던 사진들 몇 달 뒤에도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여행 갔을 때 사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안 올려요. 그거를 카메라가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안 쓰게 되는 겁니다. 핸드폰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바로 촬영을 해가지고 얼굴도 예쁘게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정해서 바로 업로드가 되니까 사람들이 카메라보다 핸드폰을 더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카메라도 분명히 터치가 되는 액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플들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은, 라이트룸 돌아가고 인스타그램 돌아가면은 필터를 씌우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키파이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은 사람들이 카메라에서 바로 사진을 업로드 하겠죠. 조금 모양새가 웃기긴 하겠지만 카메라 이렇게 뒤집어 잡은 다음에 거기서 막 이렇게 보정해가지고 바로 업로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댓글 쓰고 이런 거는 핸드폰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적어도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하기까지의 과정, 즉 촬영을 해서 그 사진을 공유하는 게 어떤 하나의 다 연속된 행위이니까 카메라에서 모두 끝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카메라 덕후는 굳이 뭐 로밍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현지 유심을 사가지고 카메라를 꽂고 다니겠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도 별도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 쉐어링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카메라 유심이 들어간다면은 데이터 쉐어링을 통해서 카메라에서 바로 사진을 내가 평소에 PC에서 사용하던, 내가 평소에 라이트룸에서 사용하던 그 프리셋 그대로 입힌 다음에 별도의 어플을 통해서 얼굴도 뽀샵을 해가지고 외출했던 장소, 카페, 여행 갔던 바로 그 곳에서 즉석에서 업로드가 가능한 것이죠. 내가 사진을 수백 장 찍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페이스북에 올리는 건 5장 혹은 10장이잖아요. 그 정도 사진은요, 얼마든지 보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아무리 여행 도중이라도. 그렇죠. 대부분 그 정도는 시간이 있잖아요. 카페에서 밥 먹고 나서 잠깐 멍 때릴 때 이렇게 보정해서 올리면 되니까 그날 촬영한 베스트 컷 5장이나 10장 정도는 보정해서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을 카메라가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이 카메라라는 게 너무 여러 가지가 필요한 그 정밀한 산업이라서요. 렌즈도 잘 만들어야 되고 센서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그 프로세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능력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타 각종 액세서리와 호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남아있는 제조사 중에서 대부분의 제조사가 일본에 있는 제조사들이고, 네, 일본에 있는 회사들이 조금 그 나름의 그 문화가 있고 특징이 있어서 약간의 장인 정신이라고 좋게 말하면 장인 정신이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보수적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혁신을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스위블 액정만 놓고 보더라도 대부분의 보급기, 그러니까 초보자용 카메라에는 스위블 액정을 넣어주지만은 그 고급 프로용 카메라에는 스위블 액정을 잘 넣어주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카메라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스위블 액정을 넣으면 뭔가 약간 장난감 같고 액정이 딱 붙어 있어야 이제 전통 카메라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일부러 안 넣어주는 뭐 그런 경향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안 넣어주는 게 능력이 없어서 안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카메라 회사들은 다 스위블 액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캐논도 당연히 가장 잘 활용하는 회사이고, 니콘도 뭐 5500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다 스위블 액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급기나 풀프레임 바디는 안 넣어줄 뿐이고요. 소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나온 컴팩트 카메라에 스위블 액정 넣어줬고요. 계속 그 틸트, 상단 틸트 고집하다가 드디어 넣어줬죠. 그리고 또 자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캠코더에 다 스위블 액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스위블 액정을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쓰는 겁니다. 여러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다음번에 레피셜 영상 올려드리고, 포인트는 뭐냐면은 카메라 회사들이 자꾸 보수적으로 기존에 있는 카메라 있던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거기서 성능 향상만 꾀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확 변하려고 하지 않고 성능을 좀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만 하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급해. 지금은 자존심을 버리고 스마트폰을 따라가야 돼요. 그 이전까지는 스마트폰이 카메라 흉내를 냈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멀리 가버렸어요. 스마트폰이 훨씬 카메라보다 잘 팔리거든요. 카메라 유저의 90%가 크롭바디이고 초보자들이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카메라 덕후는요, 전체 시장에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비율은 BCN 자료로 해서 제가 근거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BCN 자료가 일본 내 판매 어떤 비중이 자료거든요. 근데 물론 일본 내 자료니까 전 세계 마켓 쉐어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풀프레임이 10%, 크롭바디가 90%, 그게 맞냐? 그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풀프레임 바디가 30%고 크롭바디가 70일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도 9대1 정도나 아니면은 뭐 15대 85 뭐 이 정도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절대 다수인 크롭바디 유저들은 대부분 초보자들이고요. 그런 초보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고쳐줘야 돼요. 적어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도 있는 인터넷도 되고 전화도 되는 핸드폰보다는 사진을 촬영하고 공유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는 더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메라가 더 불편하다는 게 이제는 슬슬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어요. 분명히 말하는데 카메라가 더 불편합니다. 이거는 반성을 해야 되고요. 카메라가 모든 면에 있어서 적어도 사진에 영상에 있어서만큼은 훨씬 더 편한 기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뭐 옛날에 찍는 맛 감성 다 좋은데요. 매니아들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건 좋은데 그건 그거대로 가시고요. 이제는 폰카를 흉내내는 카메라를 만들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이제는 포토샵, 즉 눈 키우고 톡 깎고 피부 보정해주는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줘야 된다. 카메라 자체의 기능도 넣어줘야 되고 다른 뭐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만드는 어플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든가 아니면 뭐 자체 OS를 만들어서 되든가 어쨌든 유심을 꼽아서
통신이 되도록, 유심히 안 된다면 적어도 와이파이라도 되게 만들어서 보정해서 업로드하는 과정을 컴퓨터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핸드폰보다는 편하게 만들어 주라. 그게 안 되면 미래가 없고, 그게 되면 2012년에 전성기가 다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